미군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귀화까지 고민한다고?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국 근무가 끝난 뒤 나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다. 한국을 떠난 뒤 매일 밤 한국을 그리워하며 잠든다. 지금 수많은 주한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미군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까? 무엇이 그들을 한국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오늘 미국 공군 리처드 중령의 한국에서의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 당신도 한국의 진짜 매력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밤 한국을 그리워하며 잠든다.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 뜨거운 저녁 햇살이 창밖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리처드 브라운 중령은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황량한 사막과 군 기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한강을 따라 늘어선 카페, 늦은 밤에도 활기찬 거리. 그곳에서 보냈던 3년은 단순한 군 생활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다. 아직도 한국이 그리운가요? 아내 사라가 다정하게 물었다. 리처드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운 정도가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고 싶어? 사라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리처드는 다시 생각했다. 3년 전 오산 공군기지로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조차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19년 가을 캘리포니아. 결혼한 지 2달도 채 안 된 어느 날. 리처드는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리처드, 한국 오산 기지로 발령이 났다. 네. 뭐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신혼인데 해외 근무라니? 게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라고?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퇴근 후 사라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해. 사라는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한국으로? 응. 오산이라는 곳이야.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리처드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국 생활, 오산 공군기지, 주한미군 후기.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한국에서의 군 생활은 최고였다.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있을 줄 몰랐다.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의외였다. 리처드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라, 여기 봐봐. 한국 근무했던 사람들 다들 좋았다고 하네. 사라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리처드는 신기한 마음에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을 검색했다. 지하철이 엄청 깨끗하다고?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나둘씩 정보를 알아갈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가기 전에 한번 공부해볼까? 사라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순간 리처드는 확신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리처드와 사라는 주말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원에 찾아가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여행 영상을 보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 한국어를 익혔다. 사라는 매일 밤 영상을 보며 감탄했다. 여보, 여기 봐봐. 지하철이 진짜 깨끗해. 그리고 시간이 딱 맞춰서 온대. 헉,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진짜? 와. 반찬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하지만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다. 그에게 아시아는 전쟁터였다. 한국 근무라고?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네, 아버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긴 안전하냐? 리처드는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지,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그는 인터넷에서 본 치안 관련 기사들을 보여드렸다. 밤늦게도 혼자 다닐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도 주인에게 돌아간대요. 아버지는 신기한 듯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다행이군. 어머니는 아쉬워했다.
그래도 너무 멀잖니? 우리랑 떨어져서 괜찮겠어? 자주 영상 통화할게요, 엄마.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을 안심시키고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발령일까지 2달. 이삿짐을 정리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예방접종을 맞으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리처드와 사라는 한 가지 확신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2020년 1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리처드와 사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보, 이거 봐. 공항 내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진짜 한국에 왔어? 짐을 찾고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도로는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도심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다. 와, 미국이랑 너무 다르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진짜 미래 도시 같아? 공항에서 기지까지 가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오산 공군기지 숙소에 짐을 푼 리처드와 사라는 첫날 밤을 맞이했다. 긴 비행 끝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은 설렜다.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대감도 잠시, 이틀 뒤부터 본격적인 적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첫 문제는 바로 시차 적응이었다.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낮에는 무기력했다. 훈련 일정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했지만 미국과 정반대인 시간대는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나 너무 졸려. 하지만 시차보다 더 큰 문제는 낯선 환경이었다. 아침에 기지 밖으로 나갔을 때 처음으로 언어 장벽을 실감했다. 슈퍼마켓에서 물을 사려 했지만 모든 제품이 한글로 적혀 있어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거 생수 맞지? 사라는 한 병을 들고 고민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영어로 말했다. 네, 그거 생수 맞아요? 돌아보니 기지 근처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리처드는 깨달았다. 아,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둘씩 도움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바로 음식이었다. 주말이 되자 사라는 용기 내어 기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우리 한국 음식 먹어볼래? 리처드는 망설였다. 매울 수도 있잖아. 그래도 도전해보자. 그렇게 처음 방문한 한식당.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는데 종업원이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다. 된장찌개랑 불고기 드셔보세요. 잠시 후 테이블 가득 반찬이 깔렸다. 이거 다 공짜라고? 김치, 나물, 잡채, 계란찜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한 입 먹어본 순간 리처드는 깜짝 놀랐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특히 사라는 불고기를 먹고 감동했다. 여보, 이거 최고야. 우리 매주 한식 먹으러 오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식 마니아가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대중교통이었다. 며칠 뒤 사라는 기지 근처에 가볼 곳이 많다며 지하철을 타보자고 제안했다. 리처드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지하철 괜찮을까? 안전할까? 하지만 막상 승강장에 내려가 보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이 펼쳐졌다.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정돈된 줄 서기 문화, 무료 와이파이까지. 사라는 감탄했다. 여보, 이거 진짜 미래 같아?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나서 더 놀랐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좌석도 깨끗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타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긴 정말 다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차 없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둘씩 리처드와 사라는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더 큰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리처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다. 어느 날 저녁 사라와 함께 기지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불안함이 없었다. 길거리에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았고 편의점 앞에서 늦게까지 간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평온하지? 리처드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미국에서라면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때 갑자기 사라가 소리쳤다. 여보, 내 핸드폰이 없어? 리처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혹시 어디 두고 왔어? 두 사람은 아까 들렀던 카페로 뛰어갔다. 사라는 당황한 얼굴로 점원에게 물었다. Excuse me, did you use my phone?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핸드폰이요? 네, 여기 보관해뒀어요. 리처드와 사라는 동시에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미국이었다면? 분실한 핸드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리처드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 나라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리처드는 예상치 못한 문화 차이를 경험했다.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과 회식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처음으로 가는 한국식 회식 자리. 한국군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술자리 분위기는 활기찼다. 자, 건배합시다. 리처드는 잔을 들었고 그 순간 한국군 동료가 속삭였다. 리처드, 어른과 건배할 땐 고개를 살짝 숙여야 해요. 리처드는 당황했다. 왜?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한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는 한국군 특유의 선후배 문화를 체감하게 됐다. 후배들은 선배의 잔이 비지 않도록 신경 썼고 선배는 후배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리처드는 그 문화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군 동료들이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리처드, 이제 진짜 우리 팀의 일원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알았다. 나는 이제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리처드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 어느 날 리처드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날은 평소처럼 기지 근처에서 한국군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김치, 나물, 장조림, 계란찜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리처드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한국군 동료들의 시선이 리처드의 손끝을 향했다. 리처드. 그거. 당황한 리처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때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젓가락을 밥 위에 꽂으면 안 돼요? 리처드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왜? 김대위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장례식에서 제사 지낼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처드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그런 큰 실수를 했다고?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한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리처드는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과했다. 미안해, 전혀 몰랐어. 다행히 한국 동료들은 웃으며 이해해 주었다. 괜찮아요, 리처드. 문화 차이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 순간 리처드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나라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는 또 한 번 한국의 놀라운 점을 경험하게 된다. 그날은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미국에서는 군인들이 등산을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등산이 하나의 문화였다. 리처드, 한국 등산은 미국과 다를 거예요? 김대위가 웃으며 말했다. 리처드는 반신반의했다. 등산이 뭐 다를 게 있겠어? 그냥 산을 오르는 거잖아? 하지만 산에 오르자마자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첫 번째 차이점. 등산로가 엄청나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등산로가 거칠고 자연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계단이 잘 정비되어 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와 체육시설까지 있었다. 두 번째 차이점. 등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다들 평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노부부, 젊은 커플, 심지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사라는 연신 감탄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나 봐?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세 번째 차이점이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국군 동료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김밥, 라면, 그리고 막걸리? 리처드는 눈을 크게 떴다. 산에서 라면을 먹는다고? 김대휘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한국 등산의 묘미죠? 라면을 한 입 먹은 순간 리처드는 알았다. 아, 이건 진짜 최고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한 한국인처럼 변해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진짜 큰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느덧 한국 생활이 1년이 넘어갔다. 이제 리처드는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변화를 느낀 순간은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훈련 도중 리처드는 갑자기 이가 시큰거리는 걸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사라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리처드는 미국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았다. 평소라면 조금 더 참아보자고 했겠지만 여긴 한국이었다. 한국군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기 치과 괜찮아? 김대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죠. 바로 예약해 줄까요? 그렇게 리처드는 근처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다. 치과에 도착한 순간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첫째, 병원이 너무 깨끗했다. 최신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대기실조차 호텔처럼 깔끔했다. 둘째,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미국이었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여긴 리처드 브라운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10분 만에 이름이 불렸다. 셋째, 치료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했다. 진료가 끝난 후 리처드는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맞아? 미국이었다면 수백 달러는 나왔을 치료비가 여기선 고작 몇만 원이었다. 사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미국에서 일했으면 병원비 걱정하느라 치료도 못 받았을 거야.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다. 생활의 질 자체가 다르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의 시스템에 완전히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날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김대휘가 물었다. 리처드, 이번 명절에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기지에서 지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김대휘는 웃으며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렇게 리처드는 처음으로 한국 가정집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명절 아침 김대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갈비찜, 전, 잡채, 떡국, 미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김대휘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리처드 씨. 리처드는 떡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감탄했다. 이건 정말 맛있다. 하지만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정이었다. 미군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편리함과 안전함. 그것도 중요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날 밤 리처드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난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한국에서 생활했던 미군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사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착하고 싶은 나라다. 그러나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어느덧 리처드는 미국으로 복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 리처드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한국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지에서 함께 훈련했던 한국군 동료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주말마다 찾는 한식당 사장님은 마치 친척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이제 그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김치 없이는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한국의 식문화에 적응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새로운 명령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리처드, 미국 본토 복귀 명령이 내려졌네. 부대 상관이 전한 소식에 리처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래. 발령지는 텍사스 포트우드 기지야. 복귀 준비를 시작하도록.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리처드는 사라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이 풍경을
이 생활을 정말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여보, 우리 정말 떠나야 하는 거야?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리처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고 전역 후에도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추억을 하나씩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한 달 그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기지에서 함께 훈련했던 한국군 동료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단골 한식당 사장님은 리처드에게 마지막 식사라며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정성껏 차려주었다.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잊으면 안 돼요?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리처드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대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형, 꼭 다시 한국으로 오세요. 리처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래. 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리처드는 사라와 함께 남산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이곳에서 보낸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걸며 둘은 짧게 다짐을 적었다. 우리는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비행기는 이륙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리처드는 알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 미국으로 복귀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리처드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출퇴근길에는 한국 뉴스와 유튜브를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사라는 주말이면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제는 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여보, 아무리 해도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안 나? 리처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당연하지. 거기가 진짜 우리의 집이었으니까. 그는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동료들과 함께했던 등산 사진, 그리고 마지막 날 남산에서 찍은 사진까지. 매일 그 사진들을 보며 그는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몰랐다. 그 꿈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기지에서 열린 설명회.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주한미군 근무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근무했던 병사들 중 많은 인원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혹시 지금도 한국 근무 지원이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는 확신했다. 이건 운명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사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장 지원해야지. 리처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한국 귀환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리처드는 주한미군 복귀 지원서를 작성하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설렘, 기대,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리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사라는 옆에서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말했다. 여보, 이번엔 단순한 근무가 아니야? 우리 진짜 한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어? 리처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한국 복귀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졌다. 그 순간 리처드는 숨을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돌아간다. 사라는 그를 꼭 껴안으며 기뻐했다. 우리 다시 서울의 야경을 볼 수 있겠네.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남산에 가서 자물쇠를 확인해야지. 비행기 탑승 당일 리처드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한국,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사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린 결국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리처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다시 왔다. 사라 역시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정말 다시 왔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 순간 공항 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환한 불빛, 정돈된 안내판,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반가웠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야? 그렇게 리처드는 다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미군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귀화를 고민할 정도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편리한 생활 환경,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 이 모든 것이 외국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